자, 일단 먼저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라는 게 뭐냐고 일단 했을 때, 일단은 정부가 이 폴리시를 쓰는 거야. 자,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를 쓰는데, 자, 결국은 무엇 때문에 쓰냐? 정부는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를 써가지고, 애그리게이트 그 디맨드를 체인지하기 위해서, 또는 AD를 시프트해서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골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AD를 움직여서 프라이스 그 스테빌리티, 풀 임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이코노믹 그로스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AD를 움직이는 게 바로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를 써서 이런 것들 또는 그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를 통해서 풀 임플로이먼트,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흔히 하는 포텐셜 아웃풋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GDP를 그 AD를 움직이는 게 바로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라고 하는 거고, 그 디맨드 사이드 폴리시 안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는 피지컬 폴리시라는 게 있고 모니터리 폴리시라는 게 있어. 근데 오늘 우리 일단 피지컬 폴리시를 먼저 할게. 자, 그래서 피지컬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AD를 어펙트하는 폴리시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게 어펙트를 하냐? 자, 여기도 보면 두 가지로 어펙트를 하는데, 자, government의 own expenditure, 쉽게 말하면 government spending과 또는 텍스를 가지고 AD를 어펙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government spending과 텍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AD를 어펙트 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AD를 그 폼하고 있는 컴포넌트들 있지. CIG, X-M. 자, 이 중에서 이 physical policy를 쓰면 CIG가 어펙트를 받게 되는 거야. 자, government spending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government가 spending 하면 그 G의 어펙트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government spending과 텍스를 가지고 하면 C하고 I가 어펙트 받을 것이고, consumption spending과 investment spending. 이거 내가 좀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physical policy라는 건 가장 중요하게 government spending, 그 다음에 텍스를 가지고 AD를 어펙트 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expansionary fiscal policy. 이건 뭐냐면 정부가 recession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국 GDP가 포텐셜 아웃풋보다 밑에서 현재 형성돼 있을 때 이 expansionary fiscal policy를 써서 이 recessionary 갭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government는 expansionary fiscal policy를 써서 AD가 현재 recession이니까 요거를 AD2로 끌어올려서 다시 포텐셜 아웃풋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지금 두 가지 그 다이어그램 있지. 오케이? 그래서 recession일 때 요거를 AD를 써서 올리고, 요것도 recession일 때 AD를 끌어올려서 포텐셜 아웃풋을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expansionary fiscal policy가 되냐? 바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government spending과 텍스를 가지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는 government spending을 늘려야 돼. 자, government spending을 늘린다는 거는 정부가 뭐 예를 들어 subsidy나 이런 걸 줘서 consumption spending과 investment spending 같은 걸 늘리겠다 이거야. 오케이? 아니면 그 decrease tax, 텍스를 decrease 시켜서 이 C하고 I를 올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보면 인컴 텍스를 디크리스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쓸 수 있는 disposable income이 늘어날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전보다 인컴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pen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AD가 올라가겠지. 또는 비즈니스 텍스를 컷해주면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텍스를 내고 남는 프로핏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한다든지 스pen딩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것 또한 AD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expansionary fiscal policy는 이제 일단은 그 government spending을 늘리고 텍스를 디크 시켜줘서 AD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spending을 늘리고 텍스를 줄이면 government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거고, 그리고 자기네가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버젯 데피시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롱텀에 나중에 쓰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contractionary fiscal policy. 이거는 뭐야?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쓰는 폴리시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AD가 원래 AD2에 있어야 되는데 AD1에 있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AD를 줄임으로써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 contractionary fiscal policy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둘 다 인플레이션 갭이 있을 때 요거를 디크시켜서 인플레이션 갭을 솔브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아까랑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지. 여기도 보면, 자, government spending을 줄이고, 텍스를 인크리스 시키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government가 그 spending을 줄이면 이제 C하고 I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예전보다. 정부가 뭐 예를 들어 subsidy 이런 걸 줬는데 이제 안 주니까 돈을 이제 줄일 거고, 쓰는 걸 줄일 거고.
텍스를 올리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텍스를 내야 되니까 내가 나한테 그 리메인 하고 있는 인컴이라든지 프로핏이 줄어들 거라는 거야. 오케이? 컨설팅 쪽은 인컴이 줄어들 것이고 비즈니스 쪽은 프로핏이 줄어들 거고 이러면 스펜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컨설팅 스펜딩이 줄 거고 인베스트먼트도 줄어들 거고 이래서 AD를 디크리스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스펜딩을 줄이고 텍스를 인크리스 하다 보면 이제 정부는 버젯 서플러스가 생길 거라는 거야. 오케이? 예전보다 넉넉한 버젯이 돈이 생긴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이따가 롱텀으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경제나 이런 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토매티클리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라는 걸 이제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고 불러. 오케이?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피지컬 폴리시를 우리가 이제 봤었지.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리세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정부가 디맨드 사이드 피지컬 폴리시를 써가지고 그거를 스테빌라이즈 시켰단 말이야. 리세션을 없애고 인플레이션을 없애고. 오케이? 그 거버먼트 익스펜디처 그 스펜딩과 텍스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픽스했단 말이야. 자, 근데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는 건 뭐냐면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제점들이 픽스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오토매틱 그러면 내가 이걸 그 example로 한번 그 비교를 해줄 텐데 자,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레시브 인컴 텍스라는 게 있어. 자, 프로그레시브 인컴 텍스라는 건 인컴이 많이 벌면 벌수록 특정 이제 정부가 지정해 놓은 그 레벨을 넘어가면 더 라지 프로포션을 내고 아니면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덜 내고 텍스를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자, 근데 자, 이 프로그레시브 텍스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동적으로 픽스한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real GDP가 떨어진다라고 가정하자고 또는 인컴도 같이 떨어진다고 가정. 그러니까 real GDP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인컴도 떨어진 거야. unemployment가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오케이? 자, real GDP랑 인컴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텍스 레이트도 떨어지는 거야. 이 인컴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오케이?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땐 텍스를 많이 내다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떨어지면 밖으로 나오면 텍스를 예전보다 덜 낼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government tax revenue가 automatically decline 할 거야.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progressive tax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덜 벌면 덜 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real GDP라든지 인컴이 떨어진다는 건 recession,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인컴이라든지 real GDP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예전에 벌었던 인컴보다 덜 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텍스를 예전보다 덜 낼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government tax revenue가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causing after tax income, disposable income이 높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컴은 떨어졌지만 텍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컴을 벌어들인 거는 그대로거나 또는 그때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upward pressure on aggregate. 그러니까 aggregate demand를 인크리스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recession이 생겨도 이 progressive tax 때문에 aggregate demand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recession이 없어질 수 또는 reduce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progressive tax는 이제 텍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tax rate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내려오면 인컴도 내려오면 tax rate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disposable income이 많이 늘 거라는 거야. 그래서 리세션이 생기고 인컴이 떨어져도 텍스를 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인컴은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리세션이 있어도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는 올라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리세션이 밸런스가 이렇게진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more progressive tax가 더 이코노믹을 스테빌라이즈 시키는 데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자, progressive tax도 있고 또는 unemployment benefit도 있어. 자, 만약에 리세션이 생기면 또는 GDP가 떨어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unemployment는 늘어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릴 거라는 거야, 일자리에서. 자, 그러면 정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리고 나면 신청을 하겠지. 뭘 신청해서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정부는 자연스럽게 unemployment benefit을 더 많이 줘야 될 거야, 사람들한테.
자, 왜냐면 만약에 unemployment benefit이 없었다면, 오케이? 자, 이미 리세션이란 말이야. 근데 unemployment benefit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스펜딩을 확 줄여버릴 거야. 그럼 당연히 AD가 줄어들므로써 리세션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야. 하지만 정부는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컨섬션을 메인테인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세션이 있어도 unemployment benefit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스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replace their lost income.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벌지 못하는 인컴을 이 unemployment benefit으로 replace가 되니까 그나마 AD가 떨어지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automatically 그래서 reduce 그 recession이 자연스럽게 reduce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utomatic stabilizer라는 거는 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progressive income tax랑 unemployment benefit. 오케이? 자, 그리고 그 physical policy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indirect effect가 있고 direct effect가 있어. 그러니까 indirect effect란 건 뭐냐면 결국 physical policy는 economic을 stabilize 시키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펜딩을 하고 텍스를 줄여두고 이러다 보니까 인다이렉트적으로 나중에 롱텀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면 거버먼트가 저기다 서브시디를 주고 텍스를 낮추니까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에그게 서플라이가 늘어날 거라는 거야. 하지만 인다이렉트야. 나중에 롱텀으로 생기는 것들. 숏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이렉트 에펙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 거버먼트가 스펜딩을 하기 때문에 피지컬 캐피털 이런 걸 이런 거에 디벨롭이 될 것이고, 오케이? 또 거버먼트 스펜딩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휴먼 캐피털, 에듀케이션인지 또는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좋아질 것이고, 오케이? 텍스 같은 거 낮춰주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숏텀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게 다이렉트 에펙트가 나올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롱텀 이코노믹 그로스가 인다이렉트 에펙트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베리에이션 할 때 이걸 쓰면 돼. 숏텀, 롱텀으로.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15점짜리로 많이 나오니까 피지컬 펄리시 이제 장단점들을 알아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피지컬 펄리시 좋은 점은 일단 만약에 딥 리세션 때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할 때는 그거 빨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무슨 소리냐? 결국은 government spending과 텍스란 말이야. 돈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정부는 서브시디를 제공해서 돈을 줄 거고, 또는 텍스를 통해서 뭐 돈을 많이 콜렉트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컨슈머든지 이제 인베스먼트 쪽에서 텍스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랑 연관이 돼 있어. 그렇다는 소리는 뭐겠어? 그만큼 사람들이 센스티브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딜 리세션이나 인플레이션이 빨리빨리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 리스폰드가 빠르다라는 소리지. 그만큼 자기 돈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펄리시는 빨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빌리티 타겟 섹터. 그러니까 정부가 텍스, 스펜딩, 자기네들이 그 컨트롤 안에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곳은 확실하게 올라가거나 확실하게 AD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타겟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를 다이렉트리 임팩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아웃풋, 나중에 롱텀으로 봤을 때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피지컬 펄리시는. 하지만 위크네스도 당연히 있지. 피지컬 안 좋은 점은 일단 폴리티컬 컨스트레인. 거버먼트 스펜딩을 해야 되고 텍스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결국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폴리티션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폴리티션들, 반대파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타임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폴리티컬 컨스트레인트가 나와서 쉽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피지컬 펄시를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크라우딩 아웃 에펙트도 있어. 이건 뭐냐면 만약에 정부가 돈이 없어. 근데 거버먼트 스펜딩을 하고 싶어. 그럼 크라우딩 아웃 에펙트 하는 거야. 어떻게? 돈은 없는데 스펜딩을 하고 싶으면 돈을 빌리는 거야. 자, 돈을 빌리면 문제점은 뭐냐면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고 플러스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갚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러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버먼트가 돈을 빌려서 스펜딩을 했어. 그래서 AD를 결국 거버먼트 스펜딩 때문에 이렇게 AD1에서 AD2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텍스를 콜렉트 해야 돼. 플러스 인트레스트 레이트까지 갚아야 되니까 텍스를 많이 콜렉트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AD 이만큼 올려놨는데 그런 텍스 에펙트 때문에 다시 AD가 줄어드는 현상이야. 뭐 이거는 어느 정도만 돌아왔지만 아예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타임렉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모니터 펄스를 하기 전에 자, 은행 두 가지 종류의 은행이 있는데 커머셜 뱅크랑 센트럴 뱅크가 있어. 확실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할게. 그래서 자, 커머셜 뱅크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보는 은행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커머셜 뱅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커스터머들의 이제 그 돈 같은 거, 디퍼스 같은 거 홀드해주고, 그다음에 그 론 같은 거 해주고 커스터머들한테. 그리고 은행에서 은행으로부터 이제 트랜스퍼 같은 거 시켜주고 뭐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하지만 센트럴 뱅크는 이제 거버먼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행을 센트럴 뱅크라고 하지. 그래서 거버먼트 소속에 있는 은행을 센트럴 뱅크. 자, 우리 한국으로 갔을 때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중앙은행이라고도 뭐 부를 때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센트럴 뱅크가 모니터리 펄리시를 실질적으로 임플리먼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센트럴 뱅크의 이제 펑션 하는 그 롤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시험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센트럴 뱅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뱅커 투 더 거버먼트. 자, 거버먼트의 은행이 될 거야. 그래서 거버먼트가 그 캐시를 얘네들이 매니지 할 거고, 그다음에 거버먼트 버링 하는 것도 얘네가 매니지 해줄 거야. 그리고 자, 커머셜 뱅크의 뱅커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커머셜 뱅크들이 이제 여기다가 디포짓을 할 거야. 센트럴 뱅크에다가. 그리고 가끔은 커머셜 뱅크한테도 돈을 우리가 센트럴 뱅크가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머셜 뱅크 레귤레이터 이제 법 같은 거 만들어서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센트럴 뱅크가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게 바로 모니터리 폴리시란 거를 센트럴 뱅크가 얘네들이 임플리먼트 한다 그랬어. 오케이? 자, 어떻게 그러면 센트럴 뱅크가 임플리먼트 하는지 보여주자면,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조정해 가지고 AD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이쪽은 interest, 이쪽은 quantity of money. 자, 그리고 demand for money, 그 다음에 supply of money가 될 거야. 그래서 demand는 말 그대로 마켓 포스에 의해 demand for money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demand curve처럼 생겼고, 자, supply of money는 왜 이렇게 우리가 vertical로 서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government가 센트럴 뱅크가 유일하게 머니 서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말고는 다른 오거나이제이션이나 또는 거버먼트가 절대로 머니 서플라이를 하지 않고 유일하게 센트럴 뱅크만 그 fully 컨트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vertical로 서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머니 서플라이가 increase, decrease를 하는 거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 interest rate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머니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increase 한다. 그러면 그 시장에 머니 서플라이를 많이 하는 거야, 센트럴 뱅크가. 그러면 돈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커머셜 뱅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줘 그 프로핏을 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빌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경쟁을 하게 될 거야, 커머셜 뱅크들은. 그러면 서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커스터머들을 어트랙하기 위해서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추는 거지. 그리고 머니 서플라이 줄인다. 그러면 센트럴 뱅크가 돈을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적다라는 거야, 커머셜 뱅크들은. 그럼 당연히 어차피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적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높여서라도 그 프로핏을 메인테인 하자라고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면 인트레스트 레이트 줄고,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들면 인트레스트 레이트 높아지는 그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이건 우리가 저번에도 피지컬 펄스랑 똑같아. recessionary 갭이 생겼을 때 이 expansionary 써가지고 AD를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potential output으로 갖다 놓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expansionary monetary policy가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recessionary 갭이 있을 때만 이걸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potential, 그냥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이걸 하진 않아. recessionary 갭이 있을 때 AD를 인크시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D를 이제 인크리스 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센트럴 뱅크가 일단 머니 서플라이를 인크리스 시키는 거야. 자, 아까 봤다시피 머니 서플라이가 인크리스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머니 서플라이가 여기 SM1에서 SM2로 이제 인크리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보다 퀀티티 오브 머니가 늘어나는 거야, 시장에.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커머셜 뱅크들은 그 커스터머들을 어트랙하기 위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머니 서플라이가 인크리즈 되면 여기도 보면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빌릴 때 예전보다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덜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빌리려고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낮아지니까 그 cost of borrowing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빌려서 AD가 늘어나는 거야. 스펜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빌려서 이제 인베스트 하던 아니면 스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D가 올라가는 현상을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컨트랙션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어떤 식으로 하냐? 똑같아.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센트럴뱅크가 머니 서플라이를 줄여주는 거야.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들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릴 거라는 거야. 프로핏을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그러면 cost of borrowing이 이제 비싸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컨슈머들이나 firm들은 borrowing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스펜딩 또한 같이 안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contraction의 monetary policy가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physical policy랑 똑같이 recession의 갭, inflation의 갭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monetary policy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자면, 첫 번째는 이제 monetary policy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quick implementation. political process, 아까도 얘기했던 physical policy 같은 경우는 이제 politician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센트럴 뱅크가 그냥 혼자 하기 때문에 political process를 거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quick implementation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로 썼지만 Central Bank Independence. 오케이? 그래서 Independence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코노믹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롱텀으로 봤을 때 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피지컬 펄스랑 달리 폴리티컬 컨스트레인트가 없지. 아까도 얘기했던 폴리티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인디펜던스 내게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크라우딩 아웃 에펙트가 없다라는 거. 돈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라우딩 아웃 에펙트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피지컬 펄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써야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버먼트 버젯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지. 자, 하지만 모니터리 펄스의 단점, 똑같이 타임 레그가 있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이것 또한 센트럴 뱅크가 그 프로블럼을 레커나이즈 하거나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그 걸리는 시간, 에펙트가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 똑같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왜냐하면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야 내가 바꾸겠다 하는 게 아니야. 많은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센트럴 뱅크 안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several months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AD가 실질적으로 에펙트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막상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코노미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막 인트레스트 레이트 바꿨는데 예전에 바꿨는데 그런 에펙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리세션 때 효과가 없어. 왜? 경기가 안 좋으면 자 리세션 어떻게 그 모니터리 펄스를 가지고 하지? 알다시피 흔히 말해서 리세션이 생겼을 때는 정부는 센트럴 뱅크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춰서 더 많이 빌리게끔 할 건데 어차피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firm들이나 또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거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페이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낮다고 해서 돈을 안 갚는 건 아니란 말이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래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오히려 안 빌린다는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리세션 때는 모니터리 펄스를 써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효과가 없을 거고. 오케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거는 알다시피 SRS가 디크리스 했을 때 인플레이션과 현재 아웃풋이 줄어들었을 때인데 뭐 알다시피 AD를 올려도 문제가 생기고, 오케이? AD를 줄여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모니터리 펄스는 효과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
자, 일단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가 뭐냐면 알다시피 정부는 이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 같은 써가지고 그 나라의 프로덕션 또는 서플라이 쪽을 어펙트하기 위해서 이 폴리시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이따가 뭐 서플라이 폴리시가 뭔지는 얘기하겠지만 서플라이 폴리시 써가지고 그 나라의 LRAS를 인크리스하거나 또는 키니전 쪽에서는 AS를 인크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텐셜 아웃풋을 인크리스 시켜가지고 롱텀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바로 서플라이 폴리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프로덕션의 어빌리티를 능력치를 예전보다 훨씬 더 인크리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100밖에 못 만들었다면 그 나라의 어빌리티가 100밖에 안 됐다면 이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써가지고 150까지 인크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능력을 올려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터벤셔니스트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랑 마켓 베이스드 또는 마켓 오리엔티드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라고 두 개로 나뉘어서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가 임플리먼트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터벤셔니스트 먼저 할게. 그래서 인터벤셔니스트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는 뭐냐면 자 일단은 이 인터벤션 서플라이 폴리시는 프리 마켓에서 이코노믹이 자기 스스로 문제점을 솔브할 수 없을 때 쓰는 거를 인터벤션 서플라이 폴리시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프리 마켓 때 문제점이 생겼어. 근데 또는 LRS를 이코노믹 그로스를 인크리스 시키고 싶어. 그래서 그 포텐셜 아웃풋을 인크리스 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government intervention을 통해서 이 포텐셜 아웃풋을 인크시키려고 또는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벤션 서플라이 폴리시는 아주 간단하게 government가 인터벤션을 해서 서플라이를 늘리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인터벤션 서플라이 폴리시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보자면 알다시피 LRS가 오른쪽으로 인크리스 한다 그랬어. 근데 LRS가 오른쪽으로 인크리스 하기 위해서는 그 모니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SRS가 먼저 인크리스 한 다음에 나중에 LRS가 나중에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그리고 AS 쪽도 이렇게 인크리스 하는 거고. 근데 인터벤션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는 사실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만 인크리스 시키는 게 아니야. AD도 인크리스 시켜 사실 조금씩. 오케이? 물론 서플라이 쪽을 더 많이 어펙트하기 때문에 우리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인다이렉트하게 AD도 인크리스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 둘 중에 하나를 그리면 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인터벤션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하냐? 첫 번째, 자, 트레이닝 또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이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인크리스 시키는 거야. 정부가 이런 데다가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워커들한테는 트레이닝을 더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언임플로이드 된 사람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준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에듀케이션 같은 거 서브시디 같은 걸 통해서 늘려준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트레이닝이나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해서 당연히 퀄리티 오브 레이버가 더 좋아질 것이고. 오케이? 자, 퀄리티 오브 레이버가 좋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한다라는 거니까 프로덕티비티 같은 것도 인크리스 하기 때문에 결국 이코노믹 그로스 또는 LRS가 인크리스 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더 많이 똑똑해지니까 그만큼 서플라이를 쉽게 늘리고 빨리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improved healthcare. 자, 알다시피 건강 또한 이코노믹 그로스의 한 중요한 팩터야. 왜? 사람들이 그만큼 퀄리티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프로덕티비티 같은 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포텐셜 아웃풋. 그러니까 똑똑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프로덕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플러스 헬스케어 또한 같이 둘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건강 또한 중요하다는. 그래서 건강해야지만 사람들 또한 프로덕티비티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메리굿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에듀케이션이나 헬스케어나 메리굿이나 이런 데다 정부가 서브시디를 제공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테크놀로지 같은 데 인베스트 하게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테크놀로지가 발전된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더 좋은 캐피털 굿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더 좋은 캐피털 굿
또는 더 좋은 테크놀로지가 나온다면 그만큼 프로덕션이 더 빨리빨리 더 좋은 프로덕션들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아웃풋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텐셜 아웃풋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긴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테크놀로지 같은 건 어떻게 인크리즈 하냐? 여기 보면 R&D 같은 것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R&D 같은 게 인크리즈 한다는 소리는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정부는 프라이빗 컴퍼니들한테 R&D를 하게끔 인크리즈 하는 거야. 그래서 R&D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기 때문에 정부는 프라이빗 그 firm들한테 R&D를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단순하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텍스 인센티브, 뭐 텍스를 뭐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텍스를 리셈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튼 같은 것들, 특허 같은 거 그 해줘서 보호받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정 페리에 대해서 그것만 걔네들밖에 프로덕션 못하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회사들이 자꾸 R&D를 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발전하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프로바이드 해주는 건데, 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를 많이 프로바이드 해주고, 또는 더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회사들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프로덕션을 하게끔 하는 거지. 오케이? 결국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에피션시라든지, 그리고 프로덕션 같은 거 커스트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내가 뭐 예를 하나 들었지만, 자, 그 로드라든지 레일웨이 이런 것들, 트랜스포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면 firm들은 그걸 사용해서 굿스 앤 서비스라는 것들 트랜스포트 시킬 때 아주 쉽게, 싸게, 편리하게 시간 단축시키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더 많이 프로덕션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인풋 같은 것들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더 빨리 프로덕션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자, 인더스트리얼 폴리시를 좋게 만들어서 그 firm들이 더 서플라이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텍스 같은 거, 그리고 그 돈 빌릴 수 있게 인트레스트 레이트 같은 거 낮춰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실질적으로 다 보면 대체적으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터벤션을 통해서 서플라이를 늘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서플라이 폴리시를 보면 장점, 이 인터벤션 쪽에서 장점이라고 하자면 첫 번째, 포텐셜 아웃풋을 인크리스 시킬 수 있다는 거. 포텐셜 아웃풋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아웃풋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실질적인 능력치를 올린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원래 그 나라 능력치는 100밖에 안 됐다면 이 인터벤션 서플라이 폴리시 써가지고 이제 200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포텐셜 아웃풋을 어떻게 늘리냐라고 했을 때 거버먼트가 뭐 원하는 그 인더스트리를 타겟해가지고 그쪽을 늘리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3D 프린터가 그 앞으로 프로덕션을 좋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다 그 투자를 해줘가지고 아웃풋, 이제 그걸 사람들이 그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아웃풋 확실히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타겟할 수 있다라는 거야. 원하는 데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같은 거 써가지고 원하는 퍼티큘러 인더스트리를 서포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텐셜 아웃풋을 늘리는 거야. 자, 그리고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는 인플로이먼트 또한 늘릴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그 폴리시 중에 하나야.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쓰면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라는 건 뭐야? 경기가 안 좋을 때 생기는 언임플로이먼트는 우리 시클리컬 언임플로이먼트라고 불렀어. 그지? 하지만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는 경기가 좋아도 생기는 언임플로이먼트라고 했어. 자, 그게 뭐가 있어? frictional, seasonal, 그 다음에 structural 이런 언임플로이먼트란 말이야. 근데 이런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쓰면 그런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도 줄어든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자, 워커 같은 것들이 이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 써서 스킬,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이제 어콰이어 하기 때문에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 fric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줄일 수 있게, 언임플로이먼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는 뭐 시즈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이러한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써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사람들한테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서 자 이런 그 임플로이먼트 그 찬스가 있다. 뭐 이렇게 주면 이런 것 또한 언임플로이먼트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 알다시피 서플라이 쓰면 그 SRS가 인크리즈 한단 말이야. 그러면 프라이스 레벨도 디크리즈 하겠지.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또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에쿼티 같은 것도 좋아져. 왜냐면 서플라이 쓰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어 인커머들도 서플라이 폴리시를 써가지고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트레이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킬 같은 것들도 늘릴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인플로이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컴 같은 걸 이제 벌게 될 것이고, 그나마 찬스가 생긴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이어 인커머랑 로어 인커머의 그 갭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걸 통해. 자 그리고 위크니스로는 이제 타임 렉. 아무래도 디맨드 사이드보다는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가 훨씬 더 타임 렉이 심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인터벤션 같은 경우 인베스트먼트, 자 휴먼 캐피털, 피지컬 캐피털, R&D,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디맨드 사이드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포텐셜 아웃풋을 어펙트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마 디맨드 사이드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인터벤셔니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써야 돼. 인터벤션을 하겠다. 그 마켓에 인터벤션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버먼트 버젯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거버먼트 버젯에는 네거티브한 에펙트를 줄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버젯이 없다 보면 더 중요할 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퍼튜니티 커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야. 근데 서플라이 폴리시는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좋은 거밖에 없어. 하지만 거기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타임 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저번에도 한번 배웠지만 서플라이 폴리시는 결국 그런 마켓 같은 것들을 어떠한 팩터로 인해서 SRS라든지 또는 AS를 인크리즈 시켜가지고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킨다 그랬었어. 그지? 그리고 인터벤셔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 마켓을 인터벤션을 함으로써 서플라이 AS가 늘어나게끔 했다라면, 자 마켓 베이스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는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오토매티컬리 이코노믹 그로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를 마켓 베이스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 또는 마켓 오리엔티드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마켓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막 지속적으로 인터벤션을 막 했다면, 뭐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밥을 먹는데 애기한테 밥을 떠먹여줬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맛있게 먹어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짐으로써 이거 맛있는 거구나 스스로 맛있게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벤셔니스트는 떠먹여줬다면 이거는 분위기, 주변 분위기를 막 바꿔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서플라이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마켓 베이스 서플라이 폴리시야.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바꿔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거 다이어그램은 똑같아. 그냥 오케이? 결국 마지막 목표는 LRS를 오른쪽으로 shift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벤셔니스트도 LRS 또는 AD를 움직인다면 마켓 베이스 또는 마켓 오리엔티드도 SRS랑 AD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결국 마지막 목표는 LRS를 움직여서 포텐셜 아웃풋을 늘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켓 베이스 서플라이 폴리시가 어떤 식으로 AS를 인크리즈 시키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encouraging competition.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기존에 도메스틱의 컴퍼니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컴퍼니들을 이제 그 마켓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외국에서 있던 아니면 도메스틱 안에서 새로운 컴퍼니를 만들어줘서 서로 경쟁하게끔 한다든지. 오케이?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서로 컴피티션을 통해서 서로 이기려고 할 거야. 더 많이 그리고 팔려고 할 거고, 쉽게 말하면 프로핏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방법이 가장 싸게 컨슈머들한테 팔 수 있나 연구를 하게 되고 에피션하게 프로덕션을 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왜냐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사니까. 오케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프로덕션 에피션 해질 것이고,
오케이? 이러다 보면 더 좋은 굿 앤 서비스가 나와지고 프로덕션은 예전보다 더 많이 잘 될 거라는 거지. 오케이? 서로 경쟁을 좀. 그러면 서로 그리고 벤치마킹 뭐라면 저 컴퍼니가 잘하는 걸 내가 따라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이기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도메스틱 컴퍼니한테 환경을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프로덕션 안 하면 나는 스스로 그냥 노력도 안 할 거고 할 거라는 거야. 하지만 새로운 컴퍼니가 들어오면서 위기감을 심어주고 그럼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베타이제이션. 자,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 government가 갖고 있는 컴퍼니를 프라이베트 컴퍼니한테 프라이베트 섹터한테 팔아버리는 거야. 트랜스퍼 시켜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제 아리수라는 컴퍼니, 물을 서플라이하는 컴퍼니를 정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에피션하게 현재 오퍼레이팅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프라이빗한테 팔아버리는 거지. 트랜스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프라이빗은 어떻게 하겠어? 최대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팔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에피션한 방법과 가장 좋은 굿 앤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가격은 비싸질 수 있지만 결국 서플라이는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포텐셜 아웃풋 자체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컨트랙트를 맺는 거. 다른 말로 아웃소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특정 파트를 잘 못하겠어. 오케이? 에피션하게 프로덕션을 못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만 프라이빗 컴퍼니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컴퍼니를 잘 갖고 있던 컴퍼니를 다 프라이빗한테 줬다면 요거는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행을 하되 요 파트, 자기가 못하는 파트만 프라이빗한테 맡겨서 해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왜 그러면 그 아웃풋이 늘어나냐? 일단은 서로 이 컨트랙을 따기 위해서, 왜냐면 돈이 될 거고 돈이 많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컨트랙을 따기 위해서 서로 제시를 할 거야. 나는 이것도 해줄 수 있고, 난 저것도 해줄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컴피티션을 통해서 더 그 좋은 오퍼를 해주는 컴퍼니한테 맡기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자연스럽게 더 좋은 굿 앤 서비스라든지 이런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얘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에피션하고 프로덕션을 낮출 수 있고 뭐 이런 퀄리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맡기는 거거든. 엑스퍼트한 컴퍼니들한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컴피티션,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왔던 컴피티션 좀 비슷한데, 트레이드 리버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제지하는 것들을, restriction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국 컴퍼니들이 우리나라 쉽게 굿 앤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러면, 아까랑 똑같이 컴피티션 때문에 자연스럽게, 굿 앤 서비스, 더 좋은 굿 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사람들은 100개를 원해. 그럼 90명이 못 사잖아.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외국에서 이제 그런 90명에 대한 굿 앤 서비스를 세리스파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레이버 마켓 리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 인바이러먼트를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훨씬 더 프로덕션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거 워커들한테는 안 좋아. 근데 firm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 자, 첫 번째는 미니멈 웨이지 같은 거 낮춰준다든지 없애준다든지. 그럼 firm들은 미니멈 웨이지를 낮출 수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스트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커스트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프로핏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코노믹 크로스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트레이드 유니언 같은 거 활동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트레이드 유니언을 통해서 웨이지를 몰릴 수 없고, 그럼 위에랑 똑같이 커스트가 낮으니까 인베스트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플라이랑 디맨드를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디맨드랑 서플라이? 그 워커의 서플라이랑 디맨드.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드 유니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 일 안 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도 줄여주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의존을 안 해, 릴라이 안 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일을 찾으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센티브 레일 폴리시는 요건 이제 인컴 텍스, 비즈니스 텍스인데
이제 똑같아 둘이. 그냥 컨셉은 요거는 이제 워커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요거는 비즈니스 상태. 그래서 텍스를 낮춰주면 사람들이 인컴이 늘어날 거야. 또는 회사는 인컴이 늘어날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인컴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모티베이트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 나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모티베이트 되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프로덕티브하게 할 수 있겠고,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핏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곧 인베스트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프로덕션, 또 R&D나 이런 데서 인베스트를 하게 되면 테크놀로지 같은 거 발전될 것이고, 이러면 아웃풋이 늘어나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다 서플라이를 늘리는 거고, 방금 이것도 설명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정부가 인터벤션 하는 게 아니라 환경, environment를 살짝 바꿔줌으로써 프렘들이 그거를 어플라이를 시켜서 프로덕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때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될 건데, 대체적으로 인터벤션이랑 비슷한 게 좀 많아. 그래서 일단 지금 마켓 베이스 때 좋은 점은 똑같이 포텐셜 아웃풋, 그 나라의 능력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대신 장점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인터벤션을 열심히 해서 늘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엔바이런먼트를 바꿔줘서 자기 스스로 이 포텐셜 아웃풋을, 그러니까 프로듀서 스스로 포텐셜 아웃풋을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모든 프로듀서들한테 어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아웃풋이 다 늘어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인터벤셔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먼트가 인터벤션을 이제 마켓을 시작하게 되면 inefficiency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리소스 미스얼로케이션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마켓 베이스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인터벤셔니스트 같은 경우 정부가 그만큼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텍스 같은 걸로 콜렉트를 해서 막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텍스를 높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환경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같은 거 늘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내추럴 레이트 언임플로이먼트 같은 거 줄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니멈 웨이지 같은 거 낮추고, 레이버 유니언 활동 못하게끔 하고, 뭐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낮추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워커들은 제일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막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lower wage, production cost 낮춰줄 거고, 그 다음에 그 hire 하는 거랑 fire 하는 게 이제 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employment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똑같아. 인터벤션이 있어요. Inflation Pressure. 그래서 SRS가 생기니까 이거는 아웃풋도 늘리면서 플러스 프라이스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의 단점으로 봤을 때는 타임 렉 똑같아. 인터벤셔니스트랑.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단점이야.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는 무조건 시간 오래 걸린다는 단점 무조건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컴피티션이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레이버 마켓 리폼 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죄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언임플로이먼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아까 인플로이먼트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언임플로이먼트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firm들이 예를 들어 뭐 privatization, 오케이? 이런 firm들은 이제 개인 회사로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퍼블릭 컴퍼니가 이제 기존 회사로 이제 그 프라이빗 그 회사로 트랜스퍼 된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커스트를 낮추면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워커들을 파이어 하는 거야. 그래서 커스트를 낮추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일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면 언임플로이먼트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디레귤레이션 같은 것도 있었잖아. 그치?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는 디레귤레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텍트 되는 그 법이 사라지는 거야. 인플로이먼트를 프로텍트 하는. 그러면 당연히 쉽게 잘라버린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에쿼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인터벤션스 같은 경우는 에쿼티를 좋게 만든다고 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에쿼티를 나쁘게 만든단 말이야. 오케이? 왜냐면 오히려 언임플로이먼트가 아까도 방금 위에서 얘기했지만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인컴 같은 것들이 러스가 된단 말이지. 이런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 때문에 뭐 컴피티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이라든지, 오케이?
그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컴퍼니가 들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잘 못해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어닝플로이먼트 같은 게 늘어날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러스 인컴이 이제 줄어들고 이러면 오히려 갭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야. 하이어 인컴이랑 로우 인컴이랑. 왜냐면 대체적으로 언스킬 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로우 인컴을 버는 사람들이 잘리는 게 가장 먼저 잘리거든. 그리고 레버 마켓 리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한 아까도 했지만 뭐 미니멈 웨이지 아니면 쉽게 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유니언 같은 거 뭐 못하게끔 막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자르고, 그럼 결국은 로우 인컴을 버는 사람들이 아주 잘리기 쉽고 인컴이 줄어드니까 이퀄티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environmental, 결국은 그 컴피티션 인크리즈 됨으로써 뭐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프로덕션을 많이 하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엑스터널티 문제가 생겨. 폴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다들 수고 많았고,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인강이 될 거야. 요것만 들으면 무조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7점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다들 수고 많았어.